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들어 첫 외교 청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에도 독도를 일본 소유라며 억지를 부린 일본은 11년 만에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까지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22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외교청서 65호를 게재했습니다. 이번 외교청서는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처음 발간된 것으로 일본은 매년 1년간의 외교 활동을 보고서 형식으로 담아 총리 주재가기에 보고한 후 공개합니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개괄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북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 안정을 위해선 한일, 한미일의 연계가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정권 때와 동일했습니다. 한편 독도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도 조선인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에 있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포함됐던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의 방문이나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해양조사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12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도 합의를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여전히 억지 주장으로 무장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은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외교청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변화도 보였습니다.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 쿠릴 열도를 놓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안 외교청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힘으로 현상이 일방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국제사회 기본 원칙에 대한 도전이자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러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는 러일 전쟁 후 75년이 넘도록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북방영토는 일본이 주권을 가진 섬들로 일본 고유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며 지금은 평화조약 협상에 대한 전망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으로 인한 동아시아 평화가 흔들리려 하자 미국 국방부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실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동아시아 안정은 물론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장관실 관계자는 한미훈련은 지역 안정을 수호하고 동맹국들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아시아 안정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북한에도 이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 일본에 확고히 헌신하고 있고 어떤 잠재적인 위협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그들과 어깨를 걸고 협력하고 있다며 우린 양자와 삼자 간군 대세, 정보 교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총리는 독도도 일본 땅, 러시아 땅도 일본 땅이라는 주장인데 이 시대에 과연 맞는 태도인지 의심스럽다며 정신 나간 본심의 미국을 비롯한 외신 기자들도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도 일본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주장만을 기재했을 뿐 남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역사적인 경위는 차치하더라도 그때까지 일본이 시류 지배하고 있던 다케시마에서 적어도 조업하고 있던 시마네현의 어업 종사자가 남한에 의해 살해되고 그 후 남한이 다케시마를 점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서로 입장이 다른 이상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총괄공사는 불려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설마 잠자코 듣고 본국에 전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겠지. 어쨌든 패기 있는 내정, 외교를 하지 않으면 일본은 계속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만다. 예전 같으면 직접 대사를 불러 그것도 다케시마 그림을 걸어놓은 응접실로 민원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공사급을 부른 셈이니 분명 아직은 문정권인데도 곧 임기 종료라며 지지율을 올릴 필요가 없어지니 이젠 김 빠진 맥주 같군. 문정권이 속으로는 다케시마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저쪽의 말에 대해 아무 대응 없이 듣고만 돌아온 것입니까? 할 말은 틀림없이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불만 있으면 나와야 할 곳으로 함께 나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을 왜 못하는 걸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쉽게 깨지는 우호관계 등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국 측에는 다케시마를 점거할 역사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최종 불가역적 해결이 끝난 문제가 또다시 논의된 시점에서 이미 일본이 졌고 모든 문제를 우리 측에서 해결할 방법을 그 나라에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차기 대통령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만날 이유가 없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의 북방 4개 섬 불법 점거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본 어민들을 학살하거나 구속하고 현재까지도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진정한 역사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일본은 그 나라의 근거 없는 주장에 ICJ로 민주적으로 해결하자고 강력히 반박해야 하며 국제사회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 중 다케시마는 포함되지 않았고 결국 불법 점거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제대로 인정할 것이 없으니 빨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 덧붙여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로 3번이나 제소했지만 모두 거부당하고 있다. 항상 일본에 대해 역사라고 떠들고 있는데 정작 다케시마의 역사는 어째서 조사하지 않는 건가? 자신들의 불법 행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새 불법 점거를 한 사실을 무효화하고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행위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논리와 같다. 러시아도 국제사회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행위도 세계에 널리 인지시켜 같은 비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해 서로 싸울 필요 없이 ICJ에서 쉽게 가릴 수 있는 것을 시간을 끌며 일본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나라. 안타깝게도 일본인들은 당신들과 같이 금방 식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망치기만 하는 나라님. 결국 영토가 얽혀 있으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건 미래연건 무리잖아요. 서로 양보나 협력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고요. 한미일 대북협력이라며 정작 북한은 비협조, 한국의 일방적인 북한 옹호뿐이고 이제는 통일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니 대응은 쿼드로 충분. 경제에 관해서도 일본의 경제 모델 도용분으로 일본에 있어서 마이너스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항의한다면 다음 주의 정책협의단이라든가 하는 방위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승만 라인에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제중재재판소 회부를 한국에 제안했지만 도망치는 쪽은 남한이었다. 이것도 100% 틀린 거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명예와 존엄성의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와 같은 문제는 한국 측이 대응해야 할 한국 측 문제입니다. 위안부 합의로 설립한 재단을 일본 정부의 양해 없이 멋대로 해산하는 등 약속을 어긴 것은 한국입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